오늘 정가 소식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가졌는데요. 박수 그리고 야유가 교차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 협조를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박한 문체로 고쳐서 입은 오늘 여당에서는 명연설이라고 하던데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인색하신 것 같아요. 홍보수석 연설과 다름없다고 깎아내리던데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여야 간의 평가가 아주 극과 극인데요. 네. 되게 명연설이라고 하면은 여야를 떠나서 여야 듣는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네. 동의를 할 때 그게 명연설이 되는 것이지 자기 편만 이렇게 잘한다 박수 치면 그건 명연설이라고는 안 하죠. 아,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가 오늘 데뷔전을 가졌는데 과거에 그런 대표들처럼 구어체를 네. 주로 저는 대표 연설을 문어체를. 써와서 네. 그냥 읽는 식의 문어체 연설을 했습니다만 또 구어체 연설도 하고 대표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단 댓글도 많이 보면서 민의를 담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이라든가 정치 구상 또 민생 대책 등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었냐. 대신에 네. 그동안 국회 연설에서 많이 들었던 야당 탓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서 과연 이정현 대표 체제가 네.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를 끌어가는데 좀 크게 기여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좀 회의가 됩니다. 집권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대놓고 전임 정권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협조가 부족했고 탄핵까지도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추미애 대표, 박지원 위원장 찾아가서 악수도 청하던데요.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박지원 위원장은 이 주먹으로 장난스럽게 화답도 하던데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국회 연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네.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회 연설에 예의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오죽하면은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중간에 박수 치지 마라. 끝에 몰아서 한꺼번에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네. 왜냐하면은 중간에 자당 의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 나왔으니까 막 중간에 박수 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당 의원들은 중간에 공부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 이거를 국회의장이 정말 국가 권력 서열 2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박수 언제 치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풍경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는 좀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돼버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첫 연설이잖아요. 첫 연설 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다음 네. 연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고. 네.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 경청을 해야 되는 당대표 연설이 경청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야유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자리가 돼가는 거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정현 대표 연설에서 조금 좀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 6월에 네. 20대 국회 시작할 때 김종인 당시 당대표가 연설했던 그 장면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네. 그때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여야 모두로부터 굉장히 좋은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연설을 할 때는 야당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 좀 같이 협치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먹으로 화답한 건 무슨 뜻인가요? 웃으면서 서로 다독이긴 했습니다만. 동양 아니겠습니까? 호남 네.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겉에서 볼 때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뒤에서는 또 싸우다가도 또 같이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그런 사이일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친근감도 표시하고
좀 연설할 때 야당 얘기 좀 비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짓궂게 장난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정현 대표 오늘 또 달리 들어오는 소식은 전현직 당직자들한테 추석 선물 대신 직접 쓴 편지를 돌렸다고 하던데요. 뭐 소박해서 좋긴 합니다만 받는 사람은 추석인데 이 손에 쥐는 맛이 없어서 시험 섭섭할까요? 그래도 여성 주부였던 추미애 대표는 농산물, 박지원 위원장은 아싸하게 무선물이네요. 편지 받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런 편지 보내나. 네. 안 보내면 말지. 네.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추석 선물이라는 게 뭐 네. 예전부터 이 당 대표들이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 또 뭐 당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던 분들에 네. 대해서 추석이라든가 설 두 번의 경우 이렇게 가벼운 네. 이렇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정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의를 보내는 건데 네.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이정현 대표는 편지로 대신을 하고 네. 원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이거 비대위 대표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뭐 당 대표로서는 보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원래 그분은 선물 잘 안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원래부터 본인 특성대로 선물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지금 농민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김영란법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과일이든 특히 올해는 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과일값이고 뭐고 아주 비싸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과일 좀 배라든가 사과 크면 한 10만 원, 네. 15만 원 돼요.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라든가 또 어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가벼운 선물 정도 보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인데 말이죠. 네. 이분은 그런데 팬들 반응이 뜨거워서요. 선물을 주기는커녕 아이 좀 대충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말이죠. 공식 팬클럽 문팬 창립총회에 참석했는데 환호성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지지를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는 정말 행복한 정치인입니다. 잠시 이게 문재인 그러면요 오늘 출정식 했다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해 주시고. 사장 입구에서부터 양산 호랑이 청와대로 보냅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분위기가 뜨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아이고 자중자애를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의 팬클럽 모임하는 건 줄 알고 네.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연예인 팬클럽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 팬클럽처럼 같이 모이면은 막 분위기 열기가 막 뜨겁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자칫하면은 너무 오버하면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자제를 뭐 요청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말이 있었는데 네. 이 선풀 달기 운동을 하자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름다운 경쟁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왜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 이제 연예인 팬클럽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 그 경쟁자인 연예인들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차 타이어 펑크 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곧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 연예인의 네. 이미지가. 지금 이제 문팬 팬클럽을 이제 했지만 문팬 팬클럽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댓글 달고 그러다 보면은 막 증오의 댓글 같은 거 막 달게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미지랑 같이 겹쳐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팬클럽 차원으로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난 다음에 지지층을 네. 결집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좀 지키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들을 같이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장소는 지난 목요일 대선 선언했던 안희정 지사 텃밭으로 불리는 충남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 손으로 환영한다 악수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검을 든 듯한 모양새는 아닐 텐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또 이분 공교롭게 귀국하면서 어떻게 판이 전개가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 3박 4일 독일 방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미국 갔다 왔을 때 뭐 하러 갔냐는 말씀을 들어서인지 이번에는 많이 외우셨을까요? 통일 메시지 단단하게 준비하셨던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독일 하면은 네. 동서독 통일이 가장 관심사고 또 뭐 안철수 대표도 베를린 가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만이 우리의 어떤 한민족이라든가 네. 우리의 어떤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통일 또 평화의 그런 평화적 교류가 있어야만이 네. 블루 오션이 되면서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도 살아난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고 왔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 대표한테 늘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네. 미국에 갔다 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다녀오셔서 한국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뭐 심사숙고를 하고 내 네.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그 위기상을 돌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다 얘기예요. 알고, 다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하죠. 네. 현재와 같은 이렇게 꽉 막힌 남북 경색을 틀 수 있는 뭐 자기 나름대로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우리 통일 문제라든가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늘 부족하니까 슬로건만 있지 뭐 그 내용이 콘텐츠가 네. 없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김종필 총리와 달이 뜨는 이름의 식당에서 냉면 회동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어르신 사정이 이어서 그렇다라는 짤막한 네. 내용만 들어왔었습니다. 뭐 건강이 좀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건강상의 네.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이유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과연 정치 구단이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했을까? 아직까지는 만나서 이 호남과 충청이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도모하는 모습까지는 다가기는 좀 무리가 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고령의 분들을 전직 총리를 만나고 또 정치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사실 건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신경을 쓰고 시간들을 좀 잡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오늘 봉숭아 손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눈 올 때 봉숭아 물들이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뭐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물들은 봉숭아 손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첫눈 올 때 소원이 뭘까요? 다 국민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뭔지. 네. 이게 이제 지난 8월에 경청 투어를 할 때 경남 네. 함양에 갔을 때 축제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물들여준 거라 그래요. 그 소망을 어떻게 김무성 전 대표가 안고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경청 투어 할 때도 그렇지만 경청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한껏 낮추는 건데 지난 총선 때 이 주홍 글씨처럼 총선 참패 책임이라고 하는 걸 지금 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몸을 좀 한껏 낮추고 뭔가 권위적인 모습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을 좀 자꾸 국민들한테 노출을 하면 이 과거에 좀 안 좋았던 모습,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이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접 차를 몰고 네. 의사당에 또 국회 네. 또 출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김무성 대표가 저런 서민 코스프레일까요? 네. 또 보통 사람 코스프레도 좋은데 뭔가 이제는 뭐 대권을 한다면은 정말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네. 또 나름대로 정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 그런 정치 소신이랄까 뭐 철학이랄까 가치랄까 비전 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주변적인 그런 뭐 민생 투어 가서 뭐 빨래를 한다든가 뭐 수염을 기른다든가 네. 이런 이미지 정치만 가지고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네.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중동으로 백조처럼 움직임이 빨라지는 건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 말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